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시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이유는 정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그만큼 큰 상황인데요. 정광윤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6.17 부동산 대책 그 후속책, 보완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홍 부총리는 규제 지역 확대로 인해 주담대 대출 규모가 갑자기 줄어든 서민들을 위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계약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불만 여론이 커지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불만이지만 일단 정부의 지금 추진 과제 중에 1번은 아무래도 투기성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 카드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일단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는 기존 다주택자들에 더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자들을 겨냥한 건데요. 사실상 세부담을 늘려서 집값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을 위축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양도세가 올라가져 있는 중과되는 상황에서도 갭 투자는 늘어났던 거란 말이죠.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단기 매매에 대한 세부담도 지금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분석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초단기 매매를 노리는 투기 수요들은 걷어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건데요. 특히 최근 늘어난 2030 1주택 갭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단기 매매 규제로는 막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 역시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어차피 젊은 분들이 지금 갭 투자하는 경우 1, 2년 새에 자기가 나머지 자금 마련해서 실입주는 못해요. 그때쯤 됐을 때 가격이 더 올라 있을까 봐 미리 사려는 거잖아요, 다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이건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 여당에서는 이 혜택을 축소, 없애는 아예 방안까지 지금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기존 사업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법안을 발의한 강병원 의원실은 기존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지난해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라는 것은 위헌이지만 앞으로 세제 혜택을 더 안 주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의 말을 뒤집는 것인 만큼 기재부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